안녕하세요. 배성만입니다. 이 강좌는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의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연구센터에서 기획하여 한국경제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준비한 특별 대담입니다. 2021년 가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현재의 한국 경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매일경제신문과 릴레이 인터뷰 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셨고, 이것을 한국경제혁신센터 주도로 정리하여 연말에 혁신의 시작,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 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 몇 분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는 물론 추가하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철희 교수님을 모시고 인구 문제의 해결 공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철희 교수님은 이 특별 강좌의 토대가 되는 저서 혁신의 시작,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것인가에서 동일한 제목의 제7장을 집필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혁신과 관련한 이 프로젝트에서 인구 문제를 담당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이미 많은 연구 성과를 내신 저명한 인구학자이시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직면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본격적인 본론은 아닙니다만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문제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철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심화를 인구 위기로 정의한다면 코로나19는 이러한 인구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산율이 증가하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적 자본이 개선되어 전체 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이 증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이 네 가지 측면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실제 결혼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보고됩니다. 한국의 경우 신혼부부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결혼 건수가 줄어들면 향후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교육 축소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학 교육도 영향을 받아 인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당 부분 청년 고용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취업층이 노동시장 진입 당시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초기에 제대로 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잃게 되면 이들의 전반적인 커리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인구 이동의 감소로 외국 인력 도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는 결과적으로 인구 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상해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는 예상은 했지만 그 심각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 주제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인데, 저출산 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미 통계 수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는 이런 단순한 통계상의 인구 수치 변화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한국의 총 인구수가 머지않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수치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보다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적할 사실은 인구구조 변화의 불확실성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청년층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나 출생아수 감소 정도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 추이가 달라지는데 각 시나리오 간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커집니다. 예컨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에 기초한 전망치는 약 45년이 지나면은 약 1,00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인구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를 생각할 때 현재 고령 인구를 기준으로 이들과 유사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난 5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살아온 여건이나 교육 수준, 인적 자본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 인구에 비해 지금 현재 30대, 40대인 미래 고령 인구는 고학력 비중이 늘고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의 질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근 교수님께서 연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최근 인적 자본을 고려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70년 기간의 성별, 연령별, 학력별 인구를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 장래 대졸 인구 추계, 장래 고졸 인구 추계, 장래 대졸 미만 인구 추계입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의 중위 추계가 실현되는 경우에 장래의 대졸, 고졸, 고졸 미만 인구 변화 전망을 보여줍니다. 각 학력 인구의 상대적인 비중 변화 추이는 한국 인구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현재 대졸, 고졸, 고졸 미만 인구는 각각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현재 33%에서 2070년까지 약 61% 수준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재 전체 인구의 약 34%에 달하는 고졸 미만 인구의 비중은 2070년까지 약 11% 수준으로, 그리고 현재 33%인 고졸 인구 비중은 2070년까지 28%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학력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1746만 명인 대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해서 2045년까지는 2447만 명으로 늘어나고 2040년대 중반부터 완만하게 감소해서 2070년에는 2284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721만 명인 고졸 인구는 2035년까지는 171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3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감소해서 2070년까지는 114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715만 명인 고졸 미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해서 2070년이 되면 현재 수준의 약 25%인 421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통계청 장래 인구 저위 추계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2070년에 고졸 미만 인구는 약 33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고학력의 더 건강한 고령층, 다시 말해 새로운 노인층을 전제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 인구 변화를 대비할 때 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물질적 여건, 교육 수준의 개선으로 인해서 인적 자본을 더욱 두텁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변화를 감안하지 않으면 미래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연령별 의료비나 생산성을 미래에 투영해서 의료비나 노동 생산성을 계측하는 것은
한국의 실상과는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따른다면 외국인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인구 구성의 질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미래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또 유념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예,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저는 그런 우려가 과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는 노동 인구가 크게 줄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야기할 때 주로 생산 연령 인구를 지표로 이용을 합니다. 통계청 중위추계에 따르면은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2070년에 이르러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46%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나 노동 인구 규모의 지표로는 이보다는 경제 활동 인구를 이용한 것이 더 타당합니다. 15세 이상이라고 해도 교육 등의 이유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65세가 넘어도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 경제활동 참가율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앞으로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향후 15년에서 25년 동안은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앞에 제가 언급한 제 최근 연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인구 변화에 의해 노동 인구의 장기적인 감소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는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 훨씬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7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46%로 감소하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수준의 약 57%까지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장년 및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구조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노동 인력의 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오히려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속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25세에서 54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0년에 일본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2045년과 2070년의 경제활동 인구가 2020년 수준의 각각 87%와 5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각각 3.6%포인트와 2.2%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50에서 64세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현재 일본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했을 때 2045년과 2070년의 경제활동 인구가 2020년 수준의 각각 86.6% 그리고 58.8%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고령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각각 3.1%포인트 그리고 2%포인트 높은 그런 비율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동 생산성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와는 달리 적어도 향후 20년 동안은 인구 변화로 인한 큰 폭의 노동 생산성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고령화 더불어서 노동인력의 고학력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래의 고령층이 이전의 고령층에 비해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아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감소한 것을 상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시간당 임금을 생산성의 지표로 이용해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인구를 추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노동인구 추정치보다 훨씬 덜 감소한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고학력의 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한다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보시는 그림은 제가 연구한 장래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 이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 추계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2020년 수준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은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더 느리게 감소해서 2027년까지는 현재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높아졌다가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서 2070년에는 현재 수준의 약 5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2070년 경제활동 인구 전망치, 즉 현재 수준의 약 57%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의 규모는 특히 가까운 장래에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40년까지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수준의 약 90%로 낮아지는 데 비해서 생산성을 조정한 노동 투입은 약 94%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진행될 노동인구의 고학력화의 효과가 고령화의 효과를 압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인구의 인적 자본 개선을 고려한다면 인력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저출산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 노동 시장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보다는 적어도 앞으로 20년 동안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전반적인 노동 인구의 감소라기보다는 노동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산업별, 노동 유형별, 학력이나 연령별로 현재 수급 불균형 정도가 다 다르고 향후 수급 불균형 전망에도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2019년에서 2039년까지의 인구 변화가 각 중분류 산업의 학력별, 연령별, 노동 공급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고 이를 동기간 노동 수요 전망과 결합해서 인구 변화가 산업별 노동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향후 20년 동안에 예를 들어 보건업, 음식업, 주점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농림업, 기타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자동차를 재배한 소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이런 그 산업에서 인구 변화로 인한 취업 인력 부족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반적인 노동 인구의 감소보다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 빨리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고 각 산업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산업을 말씀드렸지만 산업뿐만이 아니라 노동 인력의 특성별로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산업에 따른 취업 인력 규모의 변화 전망은 고학력과 저학력 간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산업별 전체 노동 공급 변화 추정 결과가 인적 자본의 수준에 따른 차별적인 노동 공급 변화 전망을 정확하게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연령별로는 특히 학력을 불문하고 20에서 34세 취업 인력이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연간 출생아 수의 감소에 따라 젊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 연령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학력의 경우 보건업, 자동차를 지휘한 소매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회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금융업 등의 산업에서 젊은 취업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구 변화로 인해서 35세 이상의 취업 인력, 특히 그 55세 이상 이 고령층 취업 인력의 감소는 주로 저학력 취업 인구의 감소에 의해 초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5세에서 54세, 그리고 55세에서 74세 모두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기타 서비스업, 농림업, 사업전 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 저학력 취업 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 35세에서 54세 저학력 취업 인력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그리고 55세에서 74세 저학력 취업 인력은 부동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산업에서 저학력 취업 인력에 대한 수요가 노동 공급만큼 줄지 않고 고학력 취업자가 저학력 취업자를 잘 대체하지 못한다면은 이들 산업에서 저숙련 취업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현재 같이 각 노동 유형별 대체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동수급 불균형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향후 20년 동안의 노동시장 정책은 총량 부족에 대한 대응보다는 부문 간, 유형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구조 불균형과 관련해서 수도권 밀집 현상과 지방 소멸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노동인구를 비롯한 전체 인구의 감소는 비교적 천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문별 불균형과 지역별 불균형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지역별 불균형은 재정 지출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등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지방 인구가 감소하면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 정부가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고 결국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접근 방법은 먼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도시 압축의 방식과 인구가 감소하는 각각의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방식은 서로 상충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부처 간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결국 정책적인 조율과 행정구역 재정개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지자체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 간 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인구 구조의 특징 중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직접적인 결과인 청년 노동 인구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예, 한국 인구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젊은 노동 인구의 비율이 감소가 두드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주로 강조됐던 점은 고령층의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청년층 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노년층 인구 감소보다는 청년층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3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에 30년 이내에 1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 노동 인구의 비율 감소는 결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는 집단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청년 노동 인구는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노동시장 변화 사항을 참고하여 본인의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현재 노동 수요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노동 인구는 전반적으로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재배분을 해야 되는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구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기능을 이전에는 한 100만 명 정도가 담당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30만 내지 40만 명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2020년에 인구 특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해서 통계청의 장래인구 중위추계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변화를 추정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현재 전체의 약 11%인 322만 명에서 2070년에는 전체 약 27%인 43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55세 이상 경활 인구는 2020년 888만 명에서 2070년 781만 명으로 약간 감소하지만 전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약 31%에서 약 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는 나이든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보다는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35세 미만 경제활동 인구는 2020년 678만 명에서 2070년 315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청년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 역시 한국 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줄어든 청년 노동 인구가 과거 수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더 유연해지고 노동 이동성이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대학 교육이 노동시장 밖에서 대학 교육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노동시장의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경직적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융합이나 새로운 학문 분야 개설 등 대학 교육 시스템의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 이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재교육하여 배치하는 등 줄어든 신규 취업 인력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님과 한국 인구 구조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노동 인구의 감소보다는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가 앞으로 당면한 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내리에 남아 있습니다. 통계 수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 즉 인구의 질적 변화에 대한 말씀도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사회가 노동인구의 절대 감소에 앞서서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